여러분 로마자 변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머 발음에 대해서 발음하고 버머를 쓰는 문자 가운데 대바나가리라는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배워봤는데 오늘은 버머 이제 이 쓰는 이 사전에 등재된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했듯이 모음 저항표에서 모음 저항표에 나와 있는 그런 산스크리트 음성표에 나와 있는 순서가 그대로 사전 등재 순서라는 얘기였었죠. 버머 사전 등재 순서. 우리나라는 하나다라 마바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음은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에는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제 한글이 등재되어 있는데 버머는 우리가 다르게 먼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쭉 등재가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여러분 먼저 이 모음표 배울 때 그 순서 그대로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아, 그러니까 A자라고 써 있는 거. A가 아니에요. 아예요. 아. 그 다음에 아, 이, 우,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배열이 되다가 첫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까, 그 다음에 카, 그러니까 KE라고 써 있는 거, KHA라고 써 있는 거 이런 후음, 목구멍 소리가 후음이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 반스름, 치음에서 마지막에 하, 기음, H로 시작하는 낱말이 가장 뒤에 옵니다. H로 시작하는 낱말이.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사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전 찾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가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음성표를 통해서 얘기해줬던 로마자 변환 방식은 그냥 우리가 교재를 삼은 산스크리트 기초화 실천 스카르마 아키라가 지었고 동대학교 인더스라카 서울 캠퍼스에 이지수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민족사에서 출간된 산스크리트의 기초화 실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로마자 변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 또 이 표에 써 있는 그런 변환 방식이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 변환 방식이고 또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불교 연구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이 표에 나와 있는 변환 방식으로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버머 로마자 표기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 이때 처음 로마자를 표기 시작할 때 이때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렸기 때문에 몇 가지 표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 가지 표기 방식이 천하 통일을 한 건데 그 전까지는 몇 가지 표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사전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기 방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로마나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린트입니다. 로마자 변환 방식. 여러분 이 프린트를 보면은 왼쪽에 세로 방향으로 대바나가리 문자가 쓰여져 있죠. 대바나가리 문자. 그 다음에 통상적 표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 배울 그런 표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맥도넬 이렇게 써 있죠 위에. 세로 방향으로 가장 첫째 칸을 보세요. 맥도넬 써 있죠. 맥도넬 산스크리트 딕셔너리가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맥도넬 문법책도 있고 여기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얼 윌리엄스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이제 가장 어휘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양이 방대한 이제 그런 사전인데 가장 또 전문적이고 여기에 쓰는 표기 방식이에요. 그럼 통상적 표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몇 가지는 표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넬 사전에 써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장음 표시가 통상적 표기는 성분 표시인데 맥도넬 사전에서는 여러분 머리에 스카스벳이 이런 이 꺾어진 이제 그런 표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표기도 이게 장음 표기다라고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모니얼 윌리엄스 사전에서는 두 가지 표기를 다 씁니다. 두 가지 표기. 성분 표기도 쓰고 그 다음에 꺾어진 표기도 쓰는데 이 꺾어진 표기의 경우에는 이 모니얼 윌리엄스 사전에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제 법어에서 단어가 두 개가 합해질 경우에, 이제 이 소리가, 중간에 매개하는 소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대바. 다른 말이 있어요, 대바. 대바가 이제 신이, 하늘에서 신이에요, 신. 이런 말이 있고, 아리아.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두 개가 합해질 경우에, 대바 아리아가 되는데, 표기할 때 이렇게 써버려요. 그런데, 요 아자가 합해지겠죠? 그렇죠? 앞에 말 끝나는 말하고 뒤에 말 시작하는 말이 합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단음이고, 이건 장음이에요. 그럴 경우는 장음이 된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게 참 쉽죠? 이게 연성 법칙이에요. 소리 성자. 소리가 연결될 때,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바로 연성 법칙이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모리어 윌리엄 사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기 때문에 앞에 거는 짧고 뒤에 거는 길죠. 이 표기를 여기서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은 A자를 쓰는데 앞에는 가는 성분, 뒤에는 지나게 했습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가 가는 거 뒤에가 지나면은 앞에 음은 단어로 끝나는 거고 뒤에 음은 장음으로 끝나는 두 단어의 복합어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둘을 자를 수가 있겠죠. 잘라가지고서 따로따로 사전에서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리어 윌리엄 사전의 분리 방식이에요. 만약에 둘 다 지나게 있으면 뭘까요? 아자가. 그러면 앞에 것도 장어로 끝났고 뒤에 것도 장어로 시작될 경우에 이게 합해지면은 둘 다 양쪽 성분을 이 꺽쇠 표시해서 다 지나게 표기합니다. 또 둘 다 만약에 가늘게 표시됐을 경우에는 앞에도 단음이고 그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 시작도 단음일 경우에 이때는 가늘게 표시합니다. 가늘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앞에가 지나고 뒤에가 가늘 경우에 이때는 이제 앞에 음은 장음이고 뒤에 음은 단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이 모리어 윌리엄 사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장음 표시 여러분 보세요. 밑에 넷째 칸, 다섯째 칸 내려가서 이자의 경우에도 그 성분도 쓰이고 꺽쇠도 쓰인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역시 그 굵기에 따라서 판단하는데요. 그 장음 단음의 역할을.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R 밑에 점을 찍고서 I자를 하나 더 써주죠. 이런 표기도 많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통상적 표기에서는 R자 밑에 점만 찍어요. 모음리일 경우에 모음리. 그죠? 근데 맥도렐 사전이든지 모리어 윌리엄 사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맥도렐 사전은 RI에서 R자에다가 점을 안 찍고 I자만 쓰는데 이탈릭체로 이게 뉘어서 누워있어요, 글자가. 이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누워있냐 서있냐는 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RI가 누워있지 않고 서있을 경우에, RI라고 썼을 경우에는 E예요, E. R이 4음이고, E가 모음이고, 누워있을 때 이탈릭체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게 모음 한 단어, 하나의 모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맥도넬 사전에서 가운데 거.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까카가 아니야, 이런 경우도 어떻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탈릭스로 써있죠. 맥도넬 사전의 경우에, 맥도넬 사전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쵸? 이탈릭스가 이제 써있죠. 글씨가. 그리고, 이게 다시 잘못 얘기했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KHA, GHA, 그 다음에 N자 위에 이 물결 표시 A 한 게 맥도넬 사전에서는 짜차, 짜자, 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통상적 표기일 경우는 까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맥도넬 사전에서는 이탈릭체를 붙여놓은 다음에 발음은 원래 글자는 짜치아, 자지아, 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까타, 라, 라, 나 이것은 뭐예요? 구개음이죠, 구개음. 입천장에 혓바닥을 대고내는 소리. 그러니까
이 자음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입천장을 흡수하게 됩니다. 까, 카, 다, 다, 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사선서는 이제 이게 여기가 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조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M자 밑에 점이 찍힌 게 있고, H 밑에 점이 찍힌 게 있어요. M 밑에 점이 찍힌 것이 아누스와라. 그 다음에 H 밑에 점이 찍힌 것이 미사일가라는 소리인데, 이 경우에는, 아누스와라 같은 경우에는 M자 밑에 점을 찍기도 하고, M자 위에 점을 찍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M자 밑에 점을 찍습니다. 옛날 책에보면은 간혹 가다가 인도에서 나온 거든지 몇십 년 전에 나온 발간된 책을 보면은 M자 위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통상적 표기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커널이든지 모에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암기할 거 없어요. 없는데 다만 특이한 표기가 나오더라도 이름이 있구나 하고서 다시 이 프린트를 찾아가지고서 이게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이게 철자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외워야 될 것은 통상적 표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통상적 표기는. 그 다음에 사전에 등재된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거기 통상적 표기라고 써있는 이 순서가 사전 등재 순서예요. 처음에 모부터 쭉 나가게 되죠. 모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서 까, 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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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차, 자, 냐 이렇게 나가죠. 하여간 여러분 먼저도 강조했지만 CA라고 써있는 것이 CA 이 발음이 영어일 경우에는 뭐 까든지 아니면은 샤 이렇게 해요. 까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C라고 시작하는 말이 싸고 이제 뭐 프랑스 말 같은 경우에도 뭐 CA 하면 이제 싸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버버 표기는 영어나 이 불어 뭐 독일어 표기와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버버 로마자 표기는 그냥 단순히 약속책이에요. 약속책이기 때문에 발음이 영어랑 비슷하긴 하지만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C라고 썼을 경우는 무조건 짜예요. 짜. 그러니까 영어나 뭐 유럽어 이 경우에 C라고 써놓고서 짜라고 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버버 표기에서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약속한 거예요. C라고 쓰면 짜를 읽자 이렇게 약속해놓은 거죠. 짜예요. 짜. 이걸 또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통상적 표기 따타라라나 쭉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버머 알파벳 등재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 밑에 보세요. 로마나이제이션, 로마사 대남 방식 밑에 표 사전 등재 순서. 모든 단어는 원칙적으로 1번 산스크리트 알파벳 순서로 등재된다 또 있죠. 원칙적으로 일단 2번은 주의해야 되죠. 근데 알파벳 읽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이우리에요 가자 삐삐빵빵 열려라 배시시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배 이제 저택 앞에 이제 섰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려라 참깨처럼 열려라 한 다음에 문 열리게 들어가면서 문지기한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배시시 해서 해 하고 가보죠. 그러니까 차 몰고 가다가 저 배 앞에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얘기했다가 문이 열리니까는 웃으면서 들어간다. 이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예요. 누구냐니까 아예 우리예요. 가자. 이제 문 열어주니까 삐삐빵빵 하다가 열려라 배시시 해 이렇게 되세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표 보면 그래 그죠? 그렇죠? 이 있죠. 아이, 우리, AI가 이제 같은 계열이에요. AI가. 오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예요. 이거로다가, 이제 이 이름으로다가 모음이 다 끝나죠. 아이, 우리예요. 모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이, 우리예요. 아이, 우구, 리리, AI, 아우.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AI하고 오아우가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같은 그룹인지. 아이 우리예요. 백한번의 이런 모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 순서는 보세요. 까카가가의 경우에는 가자만 그냥 해요. 구음이기 때문에. 까자 하나만 얘기하면 까 다음에 뭘까요? 카가가가. 그렇죠? 5가지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죠? 짜가 나오면 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음 차예요. 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냐 마지막에 비음. 이 5가지 음의 계열은
밑에 단계, 밑에 그 저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앞 글자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 자 해서 이제 까까가가 가라는 말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짜치아자지아 냐가 자에 들어가 있어요. 자에. 그 다음에 띠띠빵빵 할 때는 띠 할 때는 따타다자 나가 다 띠에 들어가 있어요. 띠, 그 다음 띠띠빵빵 할 때 띠, 두 번째 띠에는 따타다자 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빵빵 할 때는 여기는 빠빠바바 마까지가 빵빵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빠바. 그 다음에 열려라가 야랄라예요. 야랄라. 그 다음에 대시시. 배가 와예요. 와. 시시가 샤, 사, 샤, 사 이렇게 되죠. 이게 시시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가 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근데 이제 어학은 뭐 우리가 없어요. 어학 공부하려면은 그건 별 유치한 그 행동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학은 돼요. 그래서 말 만들어서 암기가 일단 암기가 기본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독해하는 거 이제 이런 것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 기본이 암기이기 때문에 그 원래 암기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 온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 더 희발나게 만들어갖고 더 재미있게 할 자신 있으면 제안하세요. 제 그 자료실에 가면은 아마 법무 강의 한 둘째 두 번째 해에 배웠던 그 스님 지호 스님이라는 분이 그 법무 대바라기 문자를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춤추는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바라기 문자 아주 어렵죠? 이게 외기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그걸 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금방 쉽게 잊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또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티베트어 문자 암기하는 거는 언제 강의 꼭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들으면 티베트 문자 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 말을 붙여가지고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티베트어에서 이게 까예요. 티베트어는 발음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카는 어떻게 있냐면 이게 카자예요. 카. 점지키는데 이렇게. 이게 왜 까냐 하면은 이거 어떻게 있냐면은 이 까짜죠? 까마귀 할 때 까짜. 이것만 덕덕거리면 까예요. 똑같아요. 이게 왜 카냐 하면은 카. 여기서 눈을 버리고서 이렇게 해버리면 뭐죠? 생활을 그리는 코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코끼리 귀를 생각해갖고 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티베트 문자를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언제 시간 되면 1시간쯤 해가지고 티베트어도 문자 내는 게 힘들어요. 문자 내는 게 힘든데 그런 거는 고리가 없습니다. 아주 유치찬란한 방법을 개발해갖고 그런 스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 기본 순서는 아이오리예요. 이제 가사띠띠빵빵 연달아 배시시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4번까지 2번, 3번, 4번. 이제 보세요. 모음 직후 순수한. 그러니까 지금 M자에 이제 점이 찍혀 있죠. 이건 아누스와라. 아누스와라예요. 그러니까 비음, 곡선이 나는 거. 뒤에 음이 모네에 따라 갖고, 비음, 그러니까 수음이 올 경우에는 M자 발음이야. M자. 그렇죠? 미음 발음이 나요. 미음. 근데 뭐 만약에, 치음이 올 경우에, 나따 같은 이런 치음이 올 경우에는 또 M자 발음이라고, 이 일본어의 용답과 같은 역할을 얘기했죠. 음자 발음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누스와라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가 여러분 표에 보면은 맨 오른쪽 밑에 두 개 있는 거 로마자 변환 방식 로마나이제이션 에 써 있는 맨 오른쪽 밑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미사일가 아누스와라 미사일가인데 이게 특수표기인데 이것은 이 순서가 이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전 등대 순서 2번을 보세요. 모음 직후 순수한 아누스와라가 위치한다. 순수한 아누스와라. 그러니까 변음이 되지 않은 아누스와라예요. 어떤 경우가 좀 순수하냐 하면은 뒤에 열려라 배시시 해가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M사인데 점지킨 게 있고 뒤에 열려라 배시시 해가 오죠. 야랄라와 그 다음에 시아사사 하가 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M자인데 점지켜 있을 경우에 나중에 LN으로 비교할 때 M자로 하지 말고 모음 끝난 다음보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보다도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M자 밑에 점지킨 것이. 알파벳 순서에서.
자음보다, 그러니까 까라는 자음이 자음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거보다 앞으로 온다는 얘기. 어느 경우에? 뒤에 열려라 배시시 해가 올 경우에. 이건 이제 첫 번째 거예요. 그다음에 동화된 그 아누스와라. 다시 말해, 이제 뒤에 그 이 발음이 이제 그 다음에 냐,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그 비음 발음이 날 때, 비음, 그러니까 콧소리 발음이 날 때, 이럴 경우에는 동화된 음의 자리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쌍스카라, SA, M자 밑에 점이 찍혀 있고, KA 써 있죠. 이때 M자 밑에 점이 찍힌 것은 발음이 뭐냐면, 이음 발음이 나요. NG, 양 발음이 나요. 왜? 뒤가 K이기 때문에, 후음이기 때문에. K가 후음이죠? 까카가가 나. 까카가가 나. 그럼 같은 계열의 음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뒤가 카기 때문에, 아누스와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전 찾을 때, 그 N자 위에 점시켜 있는 이제 그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발음이라는 위치를 찾아가지고서 그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누스와라인데, 뒤에 오는 문자가 뭐냐? 그러니까 동화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려라 배시시 해가 왔으면은 일단 몸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앞쪽 가서 찾아야 돼요. 앞쪽에 가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음일 경우에 열려라 배시시 해가 아닐 경우에 이게 뒤에 음이 일단 변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냐에 맞춰가지고서 그 위치로 가서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누스와라를 보지 말고 N자 밑에 점이 찍혀 있어도 그냥 앙자 발음을 보라는 얘기죠. N자 위에 N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까까가가 뒤에 까가 왔기 때문에 응아로 되는 거예요. 응아.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네 번째 원칙적으로 비사르가 H 밑에 점이 찍혀 있는 비사르가는 순수한 아누스와라 직후 후음 이전에 위치한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두후카 이게 이제 이 고신면도 할 때 호가 두후카의 두후카. 이것은 어디 앞에 있냐면은 이 후음이 뭐냐면 자음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후음이에요. 뭐 구목소리죠. 까카가가나 이거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비사르가가. 그렇지만 아누스와라보다는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앞에 순서가 일단 모음부터 쭉 배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순수한 아누스와라예요. 그 다음에 뭐죠? 순수한 비사르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자음이에요. 후음 같은 까카가가가 그 다음에 짜차자자냐 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모음, 아누스와라, 비사르가 그 다음에 자음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누스와라의 경우에 변음이 됐을 경우에 다시 말해 뒤에 야랄라와 베시시해가 안 올 경우에 그러니까 수음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후음이 온다든지 아니면 치음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때는 변음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럴 경우에는 그 같은 계열의 비음 쪽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음이 뭐냐면 냐, 나, 마 이게 다 비음이에요. 헛소리라는 놈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써 있는 게 다 비음입니다. 비음. 그렇죠? 나, 냐, 나, 마 이게 다 비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철자라고 자꾸 간주하고서 이 철자, 이 비음의 철자로 간주하고서 사전을 찾아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봤는데 5번 5번 한번 더 하고서 일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치차름 이전에 비사르가 다시 말해 히아사사가 치차름이에요. 히아 할 때는 치아에 혀가 닿아가지고 마찰이 일어나요. 히아사사 그렇죠? 쌀 때 마찰이 일어나죠. 히아사사 이런 치차름 이전에 이 비사르가는 동화된 치차름의 자리에 위치한다.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드헉 사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뒤의 음과 같은 이제 발음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시옷 받침을 생각하면 돼요. 이 비사르가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뒤에 히아사사가 왔을 경우에 앞에 오는 비사르가의 H인데 점찍힌 것은 시옷 받침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싸 할 때 아싸 아에다가 시옷 받침하고 싸하죠. 그래서 아싸. 그러니까 쓸 때는 아싸라고 쓰더라도 읽을 때는 아싸 이렇게 쓰죠. 그런 식의 앗할 때 그 받침 역할을 하는 게 비사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받침을
이제 어떤 그 시옷 받침이냐면 시아싸싸 중에서 뒤에 어떤 음역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음역의 이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줄에 써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위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이 단어의 순서를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정제 순서 아바라는 단어 다음에 앙바가 오겠죠. 앙바. 왜? 모음 다음에 아는수라니까. 앙바 다음에 아흐바라는 단어가 오겠죠. 이런 단어가 있다면 아흐바. 그래서 왜 아는수라 다음에 기사를 가니까. 그럼 아흐바 다음에 아흐바라는 게 오겠죠. 왜? 이게 자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끄가 자음이 까가 자음이니까. 그 다음에 아흐바 다음에 뭐가 와요? 앙끄바. 왜? 끄가 자음인데 앞에 있는 아는수라는 자음이 동화가 돼가지고서 이음받침 엉이라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것은 이음받침. 다시 말해 이라고 간수하고서 M자리에 점치키는 아는수라가 아니고 그래서 N자리에 점치켜 있는 N자리에 그런 이음 소리, 비음을 보고서 그 알파벳 순서를 찾아야 돼요. 그럼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우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갈 경우에 이 치차름 앞에 위치한 기사를 갈 경우에는 이게 뒤에 오는 치차름에 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음을 간주하고서 왜 동화된 치차름으로 간주하고서 사전을 찾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너무 어렵죠? 이거는 일단 원칙을 얘기한 거고 이 사전 정제 순서는 내가 이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책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항상 이제 간직하고 있고 여러분이 외울 거는 그 1번만 외우면 돼요. 1번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 3, 4, 5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소홀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좀 복잡한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번만 철저하게 얘기하고 다시 말해 아이 우리예요. 가사 뒷방팡 열려라 드시시해 이것만 외우고 일단은 그 다음에 나중에 간혹 가다가 안 찾으신 단어가 있으면 혹시 2, 3, 4, 5번에 나왔던 게 아닐까 하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전 정제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책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책에 28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음의 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음 계차. 그러니까 영어로 롤, 그레이션, 모음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몇 단계에 의해서? 3단계로 변하네요. 모음이 3단계로 변하는 거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계속 그 음성학, 그죠? 언어학 중에 언어학이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죠. 모음연도 있고 음성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약간 음성학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성학. 소리 나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합니다. 여기 산스크리트 문법이 기원전 4세기경 파니니라는 이제 이 학자가, 범학자가 그 시기화 시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파니니 문법은 현대, 그러니까 서양 언어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현대 서양 언어학, 그러니까 근대 언어학이죠. 이 기본 틀이 된 것이 이번에 파니니의 이제 이 언어학 문법 체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부님 부처님 멸관하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생존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파니니가 만든 문법 체계가 바로 이제 고전 클래시컬 산스크리트 문법 체계이고 이제 대부분의 이 인도 원전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같은 아니면은 후대에 나온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들, 신학서적, 종교서적, 인도에서 이제 이런 서적들이 다 클래시컬 산스크리트, 파니니 문법 체계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불경도, 후대에 편집된 불경들, 특히 이제 대승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이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에 이제 에 의해서 대부분이 쓰여져 있죠. 물론 간혹 가다가 조금씩 어떤 그 사투리 같은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법화경도 완벽한 그런 이 고전 언어가 아니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변형된 이제 문법이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이 대승불전은 파이어가 아니고 이 범어로, 그러니까 이 고전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학 얘기를 하는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어디에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 표에 보면 산스크리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 그러니까 왼쪽 위에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를 이제 보고서 오른쪽 밑으로 가면 모음의 계차라고 해서 작은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손가락만은 모음의 계차.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모음의 계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죠. 화면을 보면서. 드디어 보니까 이게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왔죠? 되게 검색 많이 해서 이게 올라와요. 수업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농구 선수 김동수 이겼어요. 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죠. 학교 홈페이지. 이제 다시 보여줄게요. 본격 도서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 강의 노트가 있어요. 강의. 이 안에 이제 법무사료, 프린트, 오늘 하나도 프린트 같은 것들은 이제 내가 새로 만든 거고, 여러분 프린트 4개 출력한 거는 여기 별도 3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도사로부터 공연 연동서 되어 있죠. 이쪽 클릭한 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장해가지고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다 해서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별도 있는데 명사 대명사 대답 이 3가지 출력하세요. 명사 대명사 대답표는 2장 A4용 2장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합친 4장이에요. 파일은 3개지만은 이거 출력해서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별도 3식 붙여있는 거. 이 표를 보고는 이 표 중에서 맨 밑에 오른쪽 모험의 계획사라고 되어 있다. 이쪽 보여주세요. 모험의 계획사 있습니다. 모험의 계획사한테 이제 보면은 기초모험 문화 위기라고 써있죠. 기초모험이 이제 나중에 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기초모험은 첫 번째는 없고, 그 다음에 위가 있는데, 첫 단계, 그러니까 제2차 변화할 때, 그때는 이가 A이 되고, A가 이제 2차 변화할 때는 I가 되는 얘기예요. 또 그는 이제 R는 이제 한 변화가 이제 나오면 상은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 이제 법어는 그 단어가 이 사전에 수만 개가 쓰여 있긴 하지만 실제 기본 그 단어는 2,000개나 넘게 안 됩니다. 2,000개. 2,000개의 어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법어예요. 2,000개. 그러니까 2,000개의 어근이 이렇게 조합되고 저렇게 조합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가. 그래서 이제 또 2,000개의 어근이 어근이 말의 뿌리죠. 말의 뿌리. 어근이에요. 우리말에서 오늘 참 날씨가 맑다 할 때, 그 어근이 뭐예요? 맑이죠, 그래서 맑다, 맑았으니 맑고, 맑은 여러 가지 파생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맑이가 어근이에요. 그 다음에 춥다 할 때는 이게 어근이 돼요. 춥에다가 비유같이 나오는 이게 어근이 말의 뿌리가 됩니다. 이제 말에는 항상 그 말에 근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거의 한 2,000개 된다는 얘기예요. 2,000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뜻도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근에 쓰여져 있는 모음에 따라서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이게 바로 모음 계차예요. 모음의 경제적 변화. 그래서 계단적인 그런 차이, 변화. 이런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면, 어근 속에 아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예예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 다른 놈으로 변할 경우에는, 장음밖에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 변하는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이. 그러니까, 어근 속에 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변화가, A든지, I든지 이렇게 변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근 속에 이, 대, 아이 이게 다 같은 결의 그런 변화하는 얘기인데 어근에 이가 들어있으면은 L이 변하든지 R이 변하든지 해야지 이가 들어있는 그런 어근이 이자가 R로 변하든지 아니면 아장으로 변하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끓이 R자가 이제 점유시켜 있는 끓이에 대해서 배웠죠. 끓이가 까르마가 끓이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R자가 점유시켜 있는데 그러니까 T자가 앞에 써 있고 그러니까 끓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R자가 점유시켰을 때 이제 그 뜻은 짓다, 행위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다른 단어를 만들 경우에는 그 R가 된다든지 AR 아니면 A 작은 R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여기 써 있죠. R자리에 점유시켜 있으면 R의 어근 R로 변합니다. 그래서 R자리에 점유시켜 있는 뿌리라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한 까르마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 분화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변화를 갖다 분화 변화, 두 번째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뜻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건 원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달라진다든지, 분화가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된다든지 이런 원칙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모음이, 만약에 우라는 모음이 쓰여져 있는 어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한계가 오와 아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 부처님이 부트하죠, 부처님. 그러니까 BUDH, 부트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부트라는 말에서 BUDH에서 파생된 말인데, 여기에서 깨달음이 뭐죠, 깨달음? 그것도 보리죠, 보리. 보리는 모드히예요, 모드히. 그러니까 부트, 우로 시작된 그런 우가 끼어있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어근이었기 때문에, 보리의 경우에는 오자로 변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로 있는 것은 오로 변한다, 분화 변화에서. 그래서 부트가 모드히로 된 것은 어떻게 돼요? 분화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우트하라는 것은 바우트하, BAU, BDHA. 이런 경우에는 불교 신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부트라는 하나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지만은 아우라는 그런 한계 내에서만 변화가 된다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단어가 바우트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근이 뭘까 할 때 또 찾아내기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가장 파생된 마지막 결과를 보고서 이거의 이 말의 뿌리가 뭐였을까, 어근이 뭐였을까 이걸 이제 추적할 때 모음계차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 부트하겠구나 바우트의 어근은 그렇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음계차예요. 모음계차. 뒤에 붙인 켜줄래? 영란이가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호도 배워요. 기호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 어근 표시예요. 어근 표시. 어근. 말의 뿌리다. 어근. 영어로 루트가 뿌리죠. 그래서 이 기호가 여러분 수학에서 제곱 공부할 때, 루트 구할 때 똑같은 기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R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R자를 갖다가 조금 강하게 쓰면 루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근이 SR, C, 이게 이제 어근인데, R자인데 정식에 쓰게 모음이에요. 이거는 흘러가다. 라는 뜻이에요.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고, 성자는 함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적두어인데, 그러니까 적두어, 머리에, 앞쪽에 붙어 있는 그런, 쪼가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흐르는데, 이제 이 단어에서 동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 명사도 종류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회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유회가 뭐죠? 상사다. 이게 유회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파생된 거냐면, 이 R자가 여기에서 R로 바뀐 다음에,
이 아자 같은 거예요. 이것은 명사화음이에요. 이것도 같이 배울 거예요. 명사화음이. 명사를 만들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아자를 붙여서 명사가 됩니다. 명사.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쓴 거는 유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함께 흘러가는 이런 뜻이에요. 휩쓸렸다 내려가는 뜻이 휩쓸렸다 내려가는 이유예요. 남들 살듯이 그냥 되는 데 살아가는 거 유명해요. 열반에 들어가 반대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아점지 성시키는 빅라는 말이 아르를 했죠. 아르. 이거는 분화 변화예요, 브리티 변화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점지 성시키는 것이 장음 아르 변화예요. 아르 변화의 경우에 분화 해당해요, 브리티 해당해요. 브리티 변화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수로 변한다든지 서로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계속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의 경우에는 아우라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아라는 그런 이제 어근 속에 아라는 몸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장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몸 속에 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을 경우에 몸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단어 속에 이런 몸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 장은 그리고 혹은 아이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모음기차예요. 그래서 이에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아우 그 다음에 아르 이런 걸 갖다가 새로 이 줄을 암기를 해보세요. 암기. 이것도 여러분도 시험 볼 때는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나중에 시험 볼 때, 문법 강의 끝나고 단어 시험 볼 때는 책도 이제 쓰는 건데, 문법 강의 한 거 내용에 대해서 시험 볼 때는 자료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옛날에 시험 봤던 기출문제까지 갖고 와도 괜찮아요. 다르게 되니까. 그래서 오픈북이니까 암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한 학기 강의라서 이게 다 암기는 불가능해요.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암기가 되는 사람은 찾아오세요. 그 사람은 아주 대천재니까 한 학기에 보면 강의를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서법에 대해서 말과 말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결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겠습니다.